저는 다른 분들처럼 제품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콜마나 또 콜마 B&H의 어떤 미래가치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비전을 보고 저는 한 것도 아니고 또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 마음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연히 알게 된 우리 애터미를 창업해 주신 박한길 회장님을 우연히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파랑새는 없다 하고 사실은 떠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박한길 회장님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라면 정말 내가 3년을 따라다녀도 설사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 원망을 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계산 없이 정말 따라 나섰어요. 그 결과가 여기까지 성공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오다가 제가 군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쨌든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안면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은 치아가 없이 살아왔어요. 20대 때부터 본 치아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터미에서 돈도 벌고 해서 치과를 갔더니 일반 치과는 받아주지도 않고 대학병원에서만 해야 되는데 뼈가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장기간 20대 때부터 내 본치아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뼈가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치도 못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수 없이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 좋은 거예요. 저는 뼈가 그렇게 소중한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는 임플란트를 16개를 하는 동안에 7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메인 사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을 상대로 제가 늘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큰 병 앞에는 죽음보다 치료비를 더 걱정한다고. 그래서 돈을 버셔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수술 때 누워서 제가 했던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치료비를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저는 치료비는 일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애터미에 재심 압력이 없었더라면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아마 이런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심 압력에 정말 수혜자고 큰 병에 걸리면 반드시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정 경제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애터미가 아니었던들 제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를 만나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애터미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 역시도 박한길 회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애터미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만남이 그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할 놈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사람을 만난다고. 어쨌든 저는 1년이 넘는 긴 공백 동안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받은 보수는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정말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애터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많은 이제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나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더니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면서 저럴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준비를 합니다.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해요.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중요한 것은 60세까지 누구나 일을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주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고 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치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살아보기 위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 친구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하는 가난뱅이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노동으로 먹고 사는 세상에는요, 일하는 가난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가난뱅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가 부자 되는 일인지 내가 부자 되는 일인지, 세 번째는 먹고 사는 일인지 부자 되는 일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노동으로 먹고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취득하는 세상,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 이거를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있는 놈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놈은 점점 가난해진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일하고, 저는 어릴 때 동네 어귀에 한갑잔치 하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한갑 오는 동안 살아오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갑잔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그죠? 진갑잔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30년 일하고 이렇게 가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 듣기 싫은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 이제는 다 아시는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내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를 거예요. 이제 120세, 130세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요 앞에는 재수 없으면 120세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20, 30년 더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 재수 없는 일일까요? 돈이 없는 노후는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짓것 살아본 김에 500살까지 살아요? 이렇게? 아니, 뭐 내가 500살까지 산다는데 뭐 여기 세종시 뭐 경찰서에서 뭐 쫓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가고요, 우리 사장님 혼자 500살까지 살면 좋을까요? 아마 엄청 후회하실걸요. 이거는요, 우리 시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삶 시간에 그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아둥바둥 돈 빌리러 안 다니고요, 예, 잘 살면 되잖아요.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6.25 끝난 이후에 55년, 63년생 가장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이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에게 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인생이 다인 것처럼 정말 착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또 한가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당신들이 노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내 부모가 살아있어요. 진짜 재수없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어요. 이게 참 냉정하게 들리죠? 저렇게 무린정한 말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그래, 재수없, 이게요,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봐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엊그저께도 어떻게 신문이나 뉴스에 자식이 부모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네.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세상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안 주면요, 요즘은 자식에게 마저 죽습니다. 돈을 반절만 주잖아요, 시달려 죽어요. 돈을 다 주면은요,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 입장이 맞아 죽나, 그냥 시달려 죽나, 굶어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고,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정말 씁쓸한 농담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는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자식 덕보는 세상이 아니고요, 지 혼자 앞가림만 잘해도 효자 효녀예요. 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노후가 왔는데 나도 서 있을 힘이 없는데 내 자식이 한갑이 왔는데요,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진짜 노후는 이쪽보다 이쪽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4세대가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재앙 아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30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지켜줄 만한 대한민국의 직업군이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노인 복지가 최하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직이나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는 분들 말고는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천직이 아니고요, 이 40년이 천직입니다. 이제는요, 직업이 바뀌었다라고 하지 은퇴퇴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퇴직하고요, 아파트 경비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허드렛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애터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저는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저는요, 똑똑한 바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데 4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15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 이 돈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듣고 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내 마음에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이 다음에 애터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겁쟁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은요, 일기예보, 기상청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거예요. 야야, 내일 모레면 저 비가 쏟아질 것 같다. 이거 뭘로 알아맞힐까요? 힘이 없는 개미나 거미나 박쥐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것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없는 것들의 움직임을 보고 태풍이 온다, 지진이 온다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최고의 복지는요, 연금성 소득입니다. 아무리 돈을 유동성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위자식, 아들자식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지킬 부모 없고요, 같이 쪽방칭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는요, 바로 이 연금성 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연금성 소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겁쟁이가 되었다 가정을 하고 제가 애터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애터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박한길 회장님의 리더십을 빼놓고 애터미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회장님을 소개할 때마다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나온 제품 아무나 이거 가지고 하면 성공하겠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회장님이 모든 사업자분들의 경영자가 아닌 스폰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은요, 정말 우리 회장님은 세미나를 할 때 정말 목이 터지도록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목이 쉬고 목이 안 나오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말려도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했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수당을 매일 줬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본인도 어려웠고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수당을 매일 나온 거예요. 저녁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당을 매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자가 사업자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 존폐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믿고 정말 매일 수당이 나왔는데, 한 번은 신림동에 인터넷 작업 때문에 수당에 못 나갔어요. 우리는 수당을 한 번도 못 나간 적은 없어요. 1시간 정도 약간 늦어본 적은 있어도. 그런데 회장님이 무심결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당 나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왜 수당이 안 나갔냐고. 예, 어제 공지가 됐는데요, 인터넷 작업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지금 우리 사업자분들이 은행 CD기 앞에서 수십 번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냐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풀리면 보내주면 됩니다 했다가 요걸 더 바가지로 그 직원 그날 잘릴 뻔했어요. 안 되겠는지, 그때는 수작업으로 수당이 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들고,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 자료를 들고 직접 뛰어 내려가시는데,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와가지고
그날 그 직원 그냥 아주 정말 호되게 혼났죠. 처음에는 우리 오늘 김치봉 대표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뭐 열 몇 명뿐이 안 왔다고. 그때는 우리가 전국에 애터미에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전국에 모인 숫자가 무려 17명이었다고요. 그때 좀 오시지.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늘어나는지 어느덧 30명, 40명의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는요, 오늘 같은 원데이 세미나는요, 11시에 했어요. 그 3, 40명 되는 분, 전국에서 그래도 오잖아요. 11시니까 시간이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회장님이 수요일 날 저녁이면 마트에 가서 떡이며 과일이며 잔뜩 사와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사업자 입구에 쭉 펴놓고 사업자들이 오면 그 먹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그 바라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눈에 선해. 그 이제 그 정말 그렇게 해주는 경영자가 없죠. 왜? 11시니까 아침밥도 거르고 왔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은 힘입니다. 유통은 힘이에요. 예. 당시에 우리 회장님이 가격 결정을 이게 그때는 5종이었는데 76,500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왜 떨어뜨립니까? 이거는 3, 40만 원대 해도 충분할 텐데 그때 회장님이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잠재적 경쟁자 참 듣기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만약에 편한 대로 가격을 결정했다라면요. 3, 40만 원대로 했다라면 애터미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미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애터미 시간은 몇 년, 5, 6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76,500원이라고 하는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을 이겨먹을 유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노조도 없어요. 만들으라기도 안 만들어요. 왜?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데 노조를 뭐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안 주니까 달라고 노조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애터미는 제품은 싸고 좋은데 왜 여기는 세일을 안 하냐고. 다른 데는요 1대1로 묶어서 세일도 하고 아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래요. 기간이 정해져서 요번에 구입을 한 것은 뭐 2개를 사면 2개를 더 주고 해요. 근데 애터미는 세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세일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간 가격이기 때문에 세일을 할 그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죽기 직전까지 가격으로 다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가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상속됩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내 사는 동안만 잘 살아도 좋은데 무슨 개뿔이나 상속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사업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일반 직장 같으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도 교통사고로 무슨 일이 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코드 그날부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 집사람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그냥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280만 원 카니발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늘상 했던 말이 망하지 않은 회사를 만들 거야. 망하지 않은 회사를 만들 거야. 입버릇처럼 되뇌였던 것 같아요. 한 번 경영을 하다 실패를 하니까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 280만 원 저 차 보시죠? 저게 완전 고물 카니발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거를 없앤 게 참 서운합니다. 좀 놔둘 걸 우리 애터미 박물관에 저 놔둬야 되는데 저 차가 어느 정도 고물이었냐면요. 다른 차들은 폐차를 당할 때 지가 가서 폐차당하더라고. 근데 쟤는 남이 끌고 갔어요. 폐차할 때. 제가 저 차를 했는데 보도블록에 바쳤는데요. 내 차도 아닌데 미안하잖아요. 내 차도 아닌데 어디다가 바치면 그래 내려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바쳤지 이렇게 봤는데 어디가 바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엄청 편리한 차였어요. 초기에 회장님이 저 차가 부산에 가면 우리 지사가 부산으로 가고 강주로 가면 우리 애터미 본사가 강주로 오고 그러면 된대요. 예, 아마 농담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요, 망하지 않은 회사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할래야 시스템적으로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우리 애터미는요 2009년도에 약 400억 매출을 했어요. 400억 매출. 네. 5년이 지난 2014년도에는요 얼마 했다고 그랬어요? 5,200억. 자, 요대로 해서 5년이 지나면 2019년에는 이게 400억에서 5,200억으로 오고, 요렇게 되면 이게 몇 조로 오겠어요? 몇 조? 네, 몇 조? 아, 틀려도 상관없어. 이럴 때 몇 조 얘기하지. 언제 몇 조 얘기? 어디 가서 몇 조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어디 가서 몇 조 얘기하면 아침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괜찮아. 5조든 6조든 7조든 괜찮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10배 이상이면요 5,200억이 6조 7조예요. 이거 틀려도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뭐 7조라고 쳐요. 7조. 그러면요 5년 후에 2024년도에는요 이 7조가 10배 이상으로 지금처럼 성장하면요 얼마예요? 약 80조. 이게 느껴지세요? 우리 회장님이 100조의 매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장님은 100조를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100조로 읽냐고. 우리는요 200조예요. 200조.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100조가 아니고요 우리 세대의 100조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100조, 네, 이 100조가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7, 8년 전 돈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군인 공무원, 관광공사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1년 총 연봉 다 합친 금액이 35조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35%가 수당으로 풀려요. 그렇죠? 100조면요 35조가 여기 계신 분들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미 요 때쯤 오면은요 이 지구촌에 유통에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깨 피세요. 2020년도 안에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됩니다. 애터미 알고 팀장이라면서요, 돈 버신다면서요, 애터미 국장이라면서요. 얼마 지금 불과 5년 6년 안에 이 애터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모두가 다 성공자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요 여기 숫자보다도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상에 다 올라와야 돼. 아까 봤죠? 서로 어깨 싸움 치열한 거.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여기 봤잖아요. 예. 아까 나도 서 있을 공간도 없대. 그래가지고 어깨를 안 비껴줘. 그래서 어떻게, 예, 나중에는요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앞에 이 일이 지금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200억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100여 가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여 가지뿐이. 이게 아이너리 한 거예요. 100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 동력이 아직도 어떻게 돼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미국 시장을 열었습니다. 자, 글로벌이 미국 시장을 열었는데 미국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요 법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면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해외에 글로벌이라고 안 나갔을 것 같습니까? 다 나갔어요. 중국이고 보고 수당 다 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매금도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회사예요. 여매금도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당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외국 분들이 수당이 맞으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럼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장치가 없다가 다행스럽게 2009년도에 국세청에 이런 이제 나가도 되는 기본 판례가 나오면서 2010년도에 미국 시장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제로 베트남 시장, 중국 시장 말고는요 공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베이스를 보면 미 콜마하고 우리 이 콜마하고 이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재료가 미 콜마에 가서 완제품으로 찍어 나오면 메이드 인 USA가 되면 그래야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선진국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열었어요? 일본. 그 다음에 어디 열었어요? 캐나다. 그 다음에는요? 자, 대만. 그 다음에는요? 싱가포르. 자, 이제 말레이시아 시장을 엽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내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리스크가 없거든. 막말로 싱가포르에 들어갔는데 물건 안 쓴대. 예, 뭐 물건 안 쓴다고 나오면 돼. 리스크 뭐 있어요? 땅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싸고 좋은 제품은요, 어디고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요, 동남아시아를 뚫고 선진국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뚫고 겁없이 선진국 들어갔다가 망해버린 유통회사가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망한 사람 많을 거예요. 망한 기업이. 그런데 우리는 어디예요? 선진국부터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파죽지세로 지금 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이게 속도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예,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상플랜을 잘 알든 모르든 오토 판매사 얘기 들어보셨죠? 오토 판매사는 무조건 돼야 돼요. 오토 판매사가 무조건 되어야 되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내 하부에 250만 포인트가 되면 내가 판매사가 되는데, 내 하부 파트너 사장들로 인해서 내가 판매사를 된 거예요. 이거는 맞아. 그런데 직급수당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매출의 메인 매출의 PV의 10%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500억이 떴다. 500 PV가 떴다. 50억이 판매사 거예요. 100억이 떴다. 메인 10억이 판매사 거예요. 그러니까요, 싱가포르고 어디고 나갔는데 나는 내 파트너도 없고 개뿔이나 그러지 마세요. 박수 쳐주세요. 왜? 거기서 일어난 것도 10% 먹는 거잖아요. 10%. 예. 예, 10% 먹는, 이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양심적인 회사, 양심적인 제품을 만나서 250 매출이 일어나서 판매사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무조건 판매사가 돼야죠. 예, 무조건 판매사가 돼요. 그 10%를 안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요거를 다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요 시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제가 엊그저께는 기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 2위, 3위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가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터미는 소비자만 이익을 보잖아요. 정말 기뻤습니다. 야, 역시 진실은 통하고 있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애터미는 소비자만 이익을 보잖아요. 그분이 정답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리 사장님에게 10,000원짜리를 쓰는 분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거 비즈니스니까 사업이니까 50,000원짜리를 쓰게 했어요. 저처럼 성공자가 되면 괜찮아.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건 썼어요. 10,000원이면 쓸 거를 괜히 남 만나서 50,000원짜리 40,000원 손해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익을 받는데 상대방은 손해를 봤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케팅은 그런 마케팅이니까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 없는 다수는요, 한두 번은 속아줘요.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애터미는요, 치약이 2,900원, 옛날에 어떤 분도 다나무도 2,900원이겠네요.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 치약이 15,000원, 20,000원 가면 돈 벌 것 같습니까? 예, 반짝은 돈 벌 거예요. 하나씩 팔면 10,000원, 15,000원 남으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명함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총장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얘기한 요 판매사만 되세요. 판매사가 되면요, 200에서 400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왜? 제가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없을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00을 벌어서 집에 TV 옆에 놓고, 있다고도 얘기 안 하고 놓고 나오면
보이면 알아서 쓰겠지 하고 놓고 나올 때에 여기 남성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드디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그 나올 때 그 기분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그 돈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저는 그때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돈은요, 몇 천만 원이 총장이 돼서 몇 천만 원이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 돈이 제일로 소중했다니까요. 지금은 그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 양심적인 회사 만나서 200, 400은 보셔야 돼요.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어요. 200, 400 벌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더라도 감싸 안고 해서 그분이 200, 400 판매사가 되시는 분들이 2명, 3명, 4명, 8명, 10명이 나왔더니 20, 30명이 나왔더니 내가 드디어 총장이 되어서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판매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전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스티븐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버리는 것은 본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이 애터미 같이 어디에 가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이런 유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시거든.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길은요, 여기 계신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있을 때 애터미의 시스템에서 연금성 소득을 만드시고요, 없는 분들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 애터미 제품을 이겨먹을 제품은 애터미에서 출시되는 제품 외에는 없을 정도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가 본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정말 이 애터미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두가 먹고 사는 부의 질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